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게임이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 게임은 가상세계이기 때문에 그 유저가 플레이어가 무슨 일이 생기면 멈추죠. 그 세계가 실제 세계, 우리 실제 세계는 멈출 수가 없거든요. 근데 포즈 시키거나 다시 재스타트 시키거나 또 다른 어떤 환경을 만드는 이런 어떤 의도적으로 플레이어는 그걸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게임 오버가 되겠죠. 어떤 게임이 끝납니다. 게임 오버가 되게 되면 그 세계 자체를 우리는 빠져나옵니다. 끝난 거죠. 그 게임으로부터 이제 빠져나와서 우리는 다시 현실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바로 아까 우리가 연극을 보는 어떤 구조처럼 똑같은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은 이제 다른 어떤 예술 세계, 다른 컨텐츠 세계도 역시 마찬가지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게임, 이런 어떤 게임의 구조가 일반적인 컨텐츠가 갖고 있는 구조와 매우 유사하고 그런 형태로 꾸며졌다는 점에서 우선 전제해야 될 것은 게임이 하나의 컨텐츠로서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 컨텐츠가 분명히 어떤 방법으로 유저와 인터랙션을 하면서 굉장히 재미를 주고 또 어떤 경우는 그 게임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분명히 어떤 가상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현실의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목숨을 버릴 만큼 소중한 게 되어버리는 그런 어떤 이 오도된 현상을 스스로 즐기는 그런 것에 빠지게 되는데 어쨌든 그러한 세계를 우리는 지금 접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안 됐어요. 오늘 아마 게임은 직접 못 해볼 것 같은데 제가 그 소개해드릴 게임은 아까 그 박상호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레지라는 게임인데요. 레지라는 게임은 특히 그 그림을 했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일 겁니다. 마치 잭슨 폴록 같은 폴록의 어떤 추상화를 보는 듯한 그런 그림이고 거기에 등장하는 어떤 이 갖가지 이 게이머가 하는 것은 그 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게임은 죽인다든지 무슨 먹는다든지 어떤 것을 이룬다든지 이런 어떤 그런 거죠. 구체적으로 지시되어 있는 것들을 성취하거든요. 근데 레지라는 게임에서도 물론 그것이 은폐되어 있지만 일단 시각적으로나 장치적으로 멀티미디어 쪽으로 보면 대단히 추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냥 음을 통해서 그 게임의 즐거움을 즐길 수 있고 또 실제 그 그래픽 세계가 구체적인 대상을 거의 지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세계에서 빠져드는 걸 보면 소위 그림을 잘 모르는 추상화를 잘 모르는 사람도 이 게임을 해보면 이렇게 재밌구나. 추상화가 이렇게 아름답고 황홀할 수도 있구나. 이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 게임을 제가 소개하려고 했던 거고요. 준비가 되면 제가 중간에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게임이 플레이어가 엄밀하게 게임을 시작해서 들어가는 절차. 죄송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파워포인트를 넘기지 못했네요. 아까 이 부분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자, 스트럭처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분석적인 방법이지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게임을 시작할 때 이런 방법을 시작하죠. 처음에 시작하게 되면 환경 설정 부분에서 유저가 원하는 형태로 환경을 설정하게 되죠. 캐릭터를 설정한다면 캐릭터 안에 들어가서 종족이라든지 신분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지금 게임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양식적으로 여러 가지 분화가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캐릭터를 설정하고 캐릭터의 종류도 사람부터 시작해서 아까 팩맨이라든지 다른 어떤 그 비행기가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있겠죠. 어쨌든 그런 어떤 선택의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게임의 레벨이라든지 맵이라든지 방을 선택하는 그런 과정들 이건 실질적으로 플레이어가 선택을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또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 이 컨텐츠 세계를 즐기기 위해서 설정하는 부분들 하드웨어적인 설정이겠죠. 음향이나 진동이나 기타 등등들을 설정하겠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제 그런 설정이 오케이 한다면 그 다음에 플레이를 시작하는데 플레이 속에서는 아까처럼 얘기하는 그런 어떤 가상 세계 속에 내에서의 갖가지 행위들을 통해서 많은 어떤 그 욕망을 이루게 되고 그런 안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하겠죠. 예를 들면 사냥을 한다든지 전쟁을 한다든지 어떤 것을 획득하는 것,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것. 우리 실제 우리 삶에서도 존재하는 그런 사실들이거든요. 그런 어떤 사건들과 여러 가지 성취 동기들을 여기서는 채워가면서 게임을 플레이하겠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점점 성장해가는 레벨업 단계가 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잘못된 경우는 이제 게임이 오버되는, 캐릭터가 죽게 되는 그런 경우, 이제 그거를 그러면 다시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시작하지 않고 끝낼 것인가, 이런 결정을 통해서 바로 이제 종료 과정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게임의 일반적인 스트럭처 구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조인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게임의 이런 어떤 특징이, 이런 어떠한 구조가 일반적으로 컨텐츠가 갖고 있는 모든 구조지만 바로 거기에서 이제 체험 부분과 미학적인 부분이 그 전에 있었던 컨텐츠와 상당히 다르다라는 거죠. 컨텐츠의 기본적인 틀은 같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느껴지는 체험 방식이라든지 느끼는 감정이 다르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날 전자게임은요, 인류의 어떤 놀이문화, 호모루덴스라는 놀이문화가 소위 전자미디어, 오실로스코프라는 초기의 어떤 전자장치와 결합되면서 사실은 시작됐습니다. 뭐 그 전에도 놀이가 많이 있죠. 우리 뭐 장기도 있고, 뭐 바둑도 있고, 뭐 오프라인에서 뭐 줄 긋고 아이들과 뭐 땅 따먹기도 하고 뭐 많이 하죠. 그런 것들을 이제 전자화한 데서 생기는 문제가 된 거죠. 자,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이 오프라인 속에서 이루어지는 놀이인데, 그게 이제 전자화되면서 그 안에 다채로운 내용을 담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전자게임으로 들어온 어떤 게임의 요소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세계가 허구 세계인데 플레이어는 이 안에 들어가서 직접 경쟁을 합니다. 아곤이라고 로제 카이와가 분류한 그 게임의 분류 방법 4가지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경쟁을 하거든요, 게임 안에서는. 그리고 여기서 그걸 통해서 성취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각가지 형태의 이벤트와 행운이나 이런 것들을 얻는 데서 대단한 또 쾌감을 느끼게 되죠. 이건 이제 알레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캐릭터가 하나의 아바타로 분함으로써 아까 그 캐릭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택을 하죠. 나중에 뭐 액세서리도 할 수 있고, 레벨을 하게 되면은 다양한 형태의 그전에 다른 캐릭터는 가질 수도 없는 무기도 갖게 되고 갑옷도 갖게 되고 뭐 많이 갖게 되는 거죠. 뭐 월등히 성능이 좋은 캐릭터가 되는 거죠. 이거는 바로 이제 하나의 미미크리로서 어떤 가상 형태의 체험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실 속에서는 스릴을 즐기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이제 릴링스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즉, 이 게임 세계에 대해서는 가상적으로 즐기기 때문에 조금 넘어진다고 해도, 자동차 운전하다가 박는다고 해도 뭐 그게 아프지 않거든요. 또 다른 어떤 뭐 비행기 날다가 뭐 떨어져도 뭐 죽는 거 아니잖아요. 다시 살리면 되니까. 바로 이제 그런 방법에서 어떤 스릴을 즐기게 된다는 거죠. 위험하지 않는 스릴인 거죠. 그거를 이제 즐길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게임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그 게임의 구조를 봤을 때, 스트럭처를 봤을 때 플레이어가 철저하게 이 게임을 컨트롤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플레이어가 처음부터 끝까지 가만 놔두면 게임이 진행이 안 돼요. 자, 아까 캐릭터 환경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환경 설정이 끝나면 그 다음에 OK 해서 그 다음에 플레이에 들어가죠. 플레이 들어가서 역시 마찬가지 레벨업을 하는 과정을 전부 다 플레이어가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노동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노동 과정을 통해서 사실 뭐 그게 너무 지나친 게 온라인 RPG 게임 완전히 일본 말로 노가다 한다고 그러죠. 하루 종일 밤새 내내 아이템 잡으러 다니고 뭐 그거 하고 다니죠. 그 몸이 상하죠. 실질적으로 노동을 합니다. 그런 어떤 플레이어가 직접적으로 그것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일반적인 다른 컨텐츠하고는 다른 측면입니다. 이때껏 특히 뭐 아날로그 디지털 다룰 필요는 없지만 기존의 게임이 아닌 디지털 미디어가 아닌 형태의 컨텐츠가 보여주지 못하는 측면이거든요. 그것은 하나의 그 작품이나 컨텐츠가 항상 일방적으로 전달되고 완료된 형태이지만 여기서는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사용자가 참여하던 형태. 그래서 실질적으로 게임을 하는 사람을 플레이어라든지 유저라든지 이런 말로 쓰죠. 다른 장르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관람객이라든지 관객이라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서도 잘 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